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 말이에요. 분명 화가 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았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강력한 심리적 전략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르시시스트들이 더는 당신을 괴롭히거나 조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한마디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진정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심리학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끊고 감정을 무시하며 마치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 행동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며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칼 융은 이 상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타인에게서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융은 나르시시스트를 단순히 교활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깊은 감정적 상처와 불안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들은 상대가 자신의 함정에 빠져들어 결국 그들의 우월감 환상을 확인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반드시 당신을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그림자 자아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한 내면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그리고 당신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당신의 감정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무의식은 패턴을 통해 작동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패턴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제를 받아들이거나 그들이 만들어낸 감정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 상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난 이런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칼 융은 모든 행동에는 심리적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과 감정적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분노, 눈물, 관심 같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의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변화해달라고 애원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만든 관계의 틀 자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접근법은 칼 융이 말한 개별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개별화란 불필요한 심리적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을 뜻하죠. 결국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독립된 자아로 거듭나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 단 한마디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최종 선언입니다.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뿐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말이죠. 그들의 에너지원이 끊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만듭니다. 심리적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로써 관계의 흐름을 다시 당신의 것으로 돌려놓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말만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무의식은 말이 아닌 에너지로 소통한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두려움, 분노, 불안을 느낀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존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국 중요한 건 강요된 자신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완료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대화에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겠다는 내적 결단이 담긴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를 가짜 자아의 붕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늘 써오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 그리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넌 너무 차갑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불공평해. 왜 이렇게 무례해?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단순히 그들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통해 익숙했던 관계의 틀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한쪽이 참여를 멈추면 다른 쪽은 변화하거나 떠날 수밖에 없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변화에 맞춰 태도를 바꾸려 노력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라져버릴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당신에게는 더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필요로 하던 역할을 맡지 않게 되면서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변화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다다른 지점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선 더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칼 융은 이를 수능적 자아의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수능적 자아란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당신의 모습을 뜻합니다. 무례를 참아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믿었던 모습. 사랑을 받기 위해선 상처를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습.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이 해롭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수능적 자아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가이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만드는 실천입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을 인식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당신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행동을 키운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모든 감정적 에너지는 그들의 행동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최종 결단을 선언하세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부터 난 이런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진정한 에너지와 내적 결단이 담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과 태도로 보여줘야 해요. 네 번째,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해로운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칼 융은 이를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반복되는 감정적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과 실행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런 명확함과 자기 존중을 완전히 체화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술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의 삶은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 연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는 논쟁에서 이겨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적 힘이 그들의 에너지원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칼 융이 남긴 강력한 말.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타인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진정한 나 자신과 연결되고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당신의 삶에 남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게요. 오늘부터 난 이런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이 한마디를 연습하고 마음 깊이 체화하세요. 당신이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